희곡계의 네 번째 주 이제 시간입니다. 처음 2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과제할 시간으로 내가 내어줘서 오늘 1시간만 하는 걸로 이번 주 수업을 대신합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내가 다 받았는데 뭐 빠진 사람도 있고 시간 안에 제출한 사람들이 이제 다수지만 숙제를 보고 내가 느낀 걸 이따 수업 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를 보면서 내가 좀 충격을 받아서 그 내용을 진행할 때쯤에 내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한 것을 비교하면서 교재 마지막 인트로덕션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유하죠. 자, 여러분들이 뭐 긴 내용은 아니지만 번역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갖고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합시다. 일단 인트로덕션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Our Town이라는 작품의 플롯, 줄거리를 대충 1, 2, 3막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스포일러 같은 생각은 들지만 이것은 이미 다 잘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건 없어요. 어차피 예습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작품을 구체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배웠던 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흐름을 알고 넘어가는 것은 공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고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지적을 하겠지만 정말 스페셜한 연극입니다. 이게 365일, 1년 365일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울타운은 공연되고 있다. 뭐 셰익스피어도 많이 공연되겠죠. 근데 쉬는 날이 한두 번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아울타운은 1년 365일 공연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면서 그 삶 속에 담긴 너무나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서 찾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막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뭐 이건 내가 너무 감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기를 하면 감상적이 될 수도 있는 작품.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들 숙제한 내용에서도 보면 이것을 뭐 감상적인 낭만주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눈물 나게 하는 게 감상적인 거지만 그 앞에 다른 비평가가 한 트래직 비전을 본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뭔가 비극적인 게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주인공의 삶이 됩니다. 지금 내 이 하루의 순간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때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재미있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아무튼 이런 번역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주로 짚으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다 번역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그 공연된 게 출판도 되고 공연된 게 1938년도였고 또 퓰리처 상을 받습니다. 이게 어디에 삶을 그린 연극이냐면 Small Village of Grover's Corners. 이것은 작가가 지어낸 이름이죠. 미국의 저 동부 끝쪽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이름을 지어내고 거기를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정말 클래식이 됐다는 말을 하죠. 아주 고전이 돼버렸다. 그 다음에 썬튼 와일더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Most frequently performed play. 가장 자주 공연되는 연극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롯에 대한 서머리가 나오는데 no curtain, no scenery. 이것을 커튼이 없으면 시너리도 없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커튼도 없고 씬도 없다. 장식도 없고 커튼 하면 여러분들 연극할 때 한 막이 끝나면 불 다 꺼지고 커튼을 쫙 치고 뭐 실내 공간 다 치우고 새로운 소품 놓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야. 다 열어놓고. 그냥 커튼도 없고 그리고 또 시너리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소품이 최소화된 소품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연극이죠. 장치가 하나도 없어. 다른 현대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면요. 무대 장식에 대한 게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디테일하게 의자는 여기다 놓고 테이블은 여기다 놓고 위에다 꽃병 하나를 올리고 창문 커튼은 어느 정도 열고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까지 작가가 그 무대 장치에 대한 지문을 굉장히 장황하게 합니다. 그런데 썬튼 와일드는 이 아울타운에서 그런 것을 다 배격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도 전혀 무대 장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하라는 감정적 표현도 거의 없어요. 이 말을 할 때는 뭐 웃어라 아니면 뭐 화를 내고 주먹을 쥐고 하라 이런 식의 지문이 없이 대사만 나오고 들어갔다 입장했다 퇴장했다 거의 그런 것밖에 없어요. 왕이 등장하면 나팔을 분다 누가 따라 들어온다 이런 정도지 액션 하나하나에 대한 지문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감독이 그 대본만 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창조해낼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야. 뭘 넣어도 상관없도록. 중요한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거지만 그 나머지를 하는 것은 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굉장한 여지를 준 그런 작품이죠. 그런 식으로 썼죠. 근데 썬튼 와일더가 다른 점은 작가가 그냥 빈칸으로 놔뒀기 때문에 감독이 거기서 채워넣으라는 그런 식은 아니고 작가 자체가 원한 것이 그냥 빈칸으로 가라는 거야. 빈칸으로. 다른 감독이 거기다 뭐 집어넣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화로도 보고 뭐 드라마 연극을 촬영한 비디오도 보고 했지만 다 다릅니다. 장치가 다르고 일단 틀은 항상 그 썬튼 와일드의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방향이니 뭐 모양이니 다 달라요. 그런 것에 대한 여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No curtain, no scenery. A minimalist theatrical style. 바로 최소주의적인 극장 그 스타일. 자질구레한 거 다 빼고 필요한 것만 미니멀하게 놓은 무대 장치 스타일은 바로 퓰리처상을 받은 이 작품을 set apart, 구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작품을 다른 작품들과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매니저가 처음에 등장해서 그로버 스코노에 대한 인트로덕션, 서론을 쭉 얘기하죠. 이 마을은 인구가 몇 명이고 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위도 경도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픽셔널 타운이라고 표현했죠. 피터보로라고 하는 뉴햄프셔에 있는 도시를 예로 들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썬튼 와일더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을을 모델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뜨문뜨문하고 그러니까 텅텅 빈 공간 그리고 또 상징적인 quality of set 무대 장치 자체의 어떤 상징적인 그 소품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런 장치는 와일더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와일더의 의도냐? 그로버 스코너는 바로 세상의 모든 마을을 대표하는 거다. 왜냐하면 무대 위의 빈 공간을 내가 아는 마을로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상으로.
뭐 물건을 갖다 놓으라는 뜻은 아니고 빈 공간 속에 공간 위에 펼쳐지는 그 연극을 보면서 내가 상상하는 것은 어떤 마을인데 라는 것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다는 여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모든 각자의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 타운이 되는 거죠. 처음 이 스테이지 매니저 역할은 와일드 자신이 했습니다. 브로드웨이 프로덕션, 브로드웨이에 1938년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그 작가 자신이 직접 스테이지 매니저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제4의 벽을 깨는 연극을 시작한 겁니다. Directly addressing the audience. 그 다음에 매니저가 뭐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뭐 시작시키고 끊고 중간에 어떻게 하고 Allegorical World of Global Scholars라고 하면 이제 알레고리칼하다는 말은 두 개의 스토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표면적인 스토리가 진행되지만 그 내면에 또 다른 어떤 교훈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알레고리칼하다고 하는데 그런 글로벌 스코너스라는 이름으로 표면적으로는 가지만 그 속에 담긴 다른 이야기가 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스코너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지 깁스하고 이제 에밀리 웹이라는 두 남녀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것이 큰 줄거리고 그건 바로 마주하고 있는 두 집에 있는 아들과 딸들이죠. 깁스 집안과 웹 집안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결혼까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udience watches George and Emily talk through their second story bedroom windows. 2층에 있는 그 침실, 뭐 미국 집은 보통 1층은 뭐 거실 부엌이고 침실은 2층에 있는데 그 2층에 있는 침실 창문을 열면 에밀리는 조지의 집을 볼 수 있고 조지는 에밀리 집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무대 장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게 사다리로 만들어진 세트야. 내가 여러분들 그림을 보여줄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에밀리네 집이 사다리 2층이야. 조지의 집이 또 저쪽 2층이고 테이블 하나 있고 소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엄마가 내려와서 여기서 막 음식하고 저쪽 엄마도 내려와서 음식하고 또 아버지가 와서 또 이야기하고 이 에밀리도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서로 이제 무대 위에서 대화하는데 장치가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배경에다 뭘 넣긴 했네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사다리만 놓고 이게 2층 창문에서 서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내가 브로드웨이 가서 연극을 오프 브로드웨이 가서 뉴욕에 있는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봤을 때는 강의실 같은데 그냥 동그랗게 테이블을 놓고 저기 강의실 같이 의자를 사방에 놓고 그 가운데를 무대로 놓고 관객들이 온 사면에서 그쪽을 쳐다보는 그런 연극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force work, 넷째 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1, 2, 3, 4 벽이 다 무너진 상태로 공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본 거죠. 오래전에 봤습니다. 2010년 정도에 봤으니까 아무튼 특이한 연극이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사다리로 표현된 2층 그 창문에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이막에 가면 이제 Love and Marriage가 등장하죠. Love and Marriage도 일상이라는 그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뭐 티격태격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죠. 고등학교 때 이제 이막은 결혼을 하는 장면인데 두 남녀가 그들이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느냐는 것을 피드백으로 회상을 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벌어지는 일이야. 저기 조지는 야구에 미치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아주 사춘기 소년의 으쓱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에밀리가 이제 실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다가 조지가 그냥 그때 깨달음이 오는 그게 어웨이크닝이에요. 에밀리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조지는 영원히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야. 근데 에밀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깨닫고 바로 변화돼 갖고 조지가 잘못했다 그러고 기념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소다를 사주겠다고 가게로 들어가죠. 그 가게 주인도 또 스테이지 매니저가 분장을 해갖고 가게 주인이 돼 있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기분 내고 에밀리에게 맛있는 걸 사줬지만 돈이 없어. 그래서 에밀리가 먼저 나간 다음에 그 주인 아저씨한테 집에 가서 돈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내가 시계 보관하게 시계를 풀어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가 될 에밀리를 향하여 이제 최초의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고, 그다음에서 어그리컬처 스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농과 대학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대를 가려고 했는데 안 가기로 결심을 하죠. 에밀리 옆에 있으려고. 여러분 미국 대학 이름 중에 A&M이라고 붙여 있는 이름, 그다 농과 대학, agriculture, mechanical, 옛날 그 농대가 필요했던 미국의 정착할 때 사회 배경에서 농대가 중요했고 뭐 공과대학 같은 게 중요했기 때문에 A&M이라는 말을 붙인 대학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안 갔죠. 3막이 시작되는데 3막은 이제 end of the life cycle이라고 말을 해. 뭐예요? end of the life cycle. 죽음을 말하죠. 죽음. 9년이 흘렀고 에밀리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장면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영국하고 다른 것은 산자와 죽은 자가 동시에 등장해요. 마지막 무대에서. 그래서 무대에 쭉 죽은 사람들이 묘비 앞에 앉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장례 행렬로 이제 에밀리 장례식을 위하여 묘지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갖고 산자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봐요.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을까요? 죽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요. 옆에서 절대 못하지, 모를 거야. 산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죠. 그리고 산 사람들은 또 볼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볼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조지가 장례행렬 다 지나간 다음에 에밀리의 묘지 앞에 엎드려져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에밀리가 내가 12살 때 생일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 스테이지 매니저한테. 다들 반대하는데.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가서 벌어지는데 정말 의미 있고 가슴 아픈 순간들이 그때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가 12살 때 생일날로 돌아가서 그날 하루를 재현하는 거야, 아침을. 근데 못 참고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다시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자, 크리티컬 애널리시스가 이제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번역기 돌려서 번역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챘어요. 뭔지 알아요? 바로 아서 발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다 대부분 어떻게 번역했는지 알아요. 내가 읽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 다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떻게 읽었냐면 발레단이라고 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발레단.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런가, 왜 이름을 발레단이라고 했나, 내가 혹시 발음을 잘 모르는가 하고 검색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는 왜 학생들이 이걸 발레단이라고 번역했지 하고 딱 생각이 나갖고 번역기 파파고를 돌렸더니 아더 발레라는 말을 쳤더니 아더 발레단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돌린 사람들이 다 발레단이라고 썼다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사람들은 이번 번역 성적이 플러스는 없고 번역 퀄리티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B로 시작합니다. B로. 그리고 발레단이라고 안 쓴 사람 중에서 번역이 잘 된 사람에게는 이제 A로 시작하는 높은 점수를 주고, 발레단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은 일단 B에서 정지된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겠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단만 한번 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 작품 중에서, 첫 번째 내용에서 Wilder is reminding the audience of how precious daily life is. 뭐를 상기시키냐면 독자들에게, 관객들에게 얼마나 일상의 삶이 소중한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무슨 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어떤 현실이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한 것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썬튼 와일드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소소한 하루하루의 일상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enduring identity, 우리의 그 변치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결정짓는 지속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잘 아는 것,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들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오는 일상의 것을 그때그때 새롭게 받아들이고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데서 우리의 진정한 지속적 정체성은 오는 겁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에서, 어떤 잘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의 매일매일을 신선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삶의 가치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이건 별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도 돼. 이럴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의 일생 중에서. 이게 Wilde is reminding the audience of how precious daily life is because it determines our true reality. Our enduring identity is not derived from the things and events because they are familiar and repeated. 그것들이 잘 알고 있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온다? 그게 아니다는 거야. But 어디서부터 오냐? Our ever new, ever fresh relation to them. 그것들을 매일 신선하고 매일 새롭게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속돼 간다는 얘기죠. 어떤 큰 일을 하나 놓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중요한 일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의 하루하루 소소한 것 모두가 전부 다 중요하다.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머지는 내가 또 다음 주에 설명을 좀 할게요. 하면서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숙제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면서 찾아보고, 이 번역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시험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숙제를 또 내줄 수 있으면 내줘서 여러분들 실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고,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뭐 시험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흔적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얼굴도 못 보고 일방통행으로 나만 혼자 강의하기 때문에 이게 전혀 소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제를 내준 건데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